안녕하세요. 제이 선배입니다. 오늘은 회사 업무 이메일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 때는 사실 이메일을 사용할 일이 많이 없는데 회사에 가면 정말 미친 듯이 쓰거든요. 오늘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만 지켜서 활용해도 A급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특별히 제 경험을 담은 깨알 같은 팁들을 남겼으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메일 계정 만들기. 회사에 입사하면 메일 계정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동안 10여 년 넘게 제가 경험한 국내, 해외 임직원분들이 90% 이상이 이 방식으로 메일 계정을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름의 이니셜을 기반으로 메일을 만드는 겁니다.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길동.홍이 되겠죠. 또는 약자로 gd.home 또는 동명이인이 있다면 시퀀스를 늘려가면서 숫자 1, 2, 3을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게 가장 무난하면서도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간혹 본인의 개성이나 재미를 주기 위해서 특이하게 생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섹시 큐티맨, 헝그리 1818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간혹 KBS 기자분들이 재밌게 메일 계정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회사에서 권장하는 가이드가 있다면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잡 디스크립션이나 포지션 등을 명기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 메일 작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트로, 바디, 클로징을 적절하게 구분해서 메일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메일의 길이나 종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양식만 잘 지켜 써도 어느 정도 잘 정돈된 보기 좋은 이메일이 됩니다. 인트로는 말 그대로 도입부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나 인사말 또는 메일의 취지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바디는 말 그대로 본문입니다. 주요 내용이나 안건, 요청사항 이런 것들이 담겨야겠죠. 클로징은 맺은 말입니다. 마무리 인사나 당부의 말 또는 리마인드할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작성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메일 형태가 가장 가독성이 좋으면서도 내용을 잘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트로에서 본인 소개와 함께 메일의 취지를 간략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요 요청사항이 무엇인지, 양식은 어떤 건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등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잘 항목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로징에서 당부의 말과 함께 마무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긴 형태의 이메일 예시를 한번 또 작성을 해봤는데요. 내용 자체는 방대해지고 길어졌지만 형식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트로, 바디, 클로징 꼭 기억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인트로에서 수신자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 사항이 있는지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레드 폰트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를 줬네요. 본문에 대해서도 앞으로 진행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항목별로 볼드체로 하이라이트로 강조를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멘트로 궁금한 건 언제든 문의하라는 멘트와 함께 적절하게 메일을 잘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일을 쓰다 보면은 복잡한 표나 이미지, 도표, 보고서 등이 같이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가상의 상황을 기반으로 또 다른 예시를 하나 작성을 해봤습니다. 인트로에서 김철수 상무님께 어떤 내용을 보고를 드린다라고 잘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 자체를 본문으로 잘 요약을 해서 바로 그대로 삽입한 경우입니다. 이 본문 자체에 항목별로 잘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족이나 설명 필요 없이 바로 보고서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클로징에서는 후속 지침에 대한 문의나 다음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좋은 예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목부터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호합니다. 내용 자체도 다름이 아니라 근본에 있잖아요. 이런 늘어지는 말투나 비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삽입되어 있고요. 또 내용의 적절한 구분이나 줄바꿈, 문단의 구분이 없어서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형태의 메일이 초보자들이 실수할 것 같지만 사실 현업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런 류의 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는 짜증도 나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해달라는 거지? 요청사항이 뭐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호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서명 관리입니다.
보통 메일 하단에 서명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이건 매번 작성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메일의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서명을 미리 세팅해 놓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통상 회사, 부서, 성함 등을 상단에 적고요. 바로 아래에는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주소, 사무실 연락처, 필요에 따라 사무실 주소라든지 웹페이지 링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회사에서 권장하는 포맷이 있으면은 그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이드에 따라 브랜드 로고라든지 슬로건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문구를 집어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최고다 라는 자기암시 문구라든지 또는 개인의 신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문구와 메시지들, 사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딱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기 암시나 신념은 사실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어필에 대한 부분은 업무 성과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는 메일함 관리입니다. 앞으로 일하면서 정말 수많은 이메일을 받으실 겁니다. 그 메일들 중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 오늘 꼭 처리해야 될 내용, 오래 보관해야 될 메일, 나중에 읽어봐야 하는 건들, 단순 정보나 스팸 메시지, 이건 정해진 방법은 없지만 본인만의 규칙이나 루틴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메일함에 폴더 트리를 만들거나 또는 카테고리를 세분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BC 프로젝트 산하에 개발, 상품, 디자인 이렇게 업무 속성별로 구분을 하거나 공통 항목에 정책, 교육, 시스템 이런 방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정 기반으로 하려면 주간, 월간 이런 식의 운영도 가능하겠죠. 개인의 선호도나 방식에 따라서 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정을 상단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팀장님과 팀원들의 이름으로 메일 분류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관부서의 명칭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앞으로 이메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PC에도 수많은 파일과 자료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이 메일의 폴더 트리와 여러분 PC에 있는 자료의 폴더 트리를 싱크해 놓으시면은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자료나 메일들이 몇십 건, 몇백 건일 땐 상관없는데 몇천 건, 몇만 건이 되고 몇 년 동안 누적이 되다 보면은 사실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조차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메일함과 자료함, 여러분의 마인드까지 싱크를 해놓음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숙달이 되면 이제 눈을 감고도 그 메일,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폴더나 카테고리를 정하셨으면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정리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키워드가 포함됐거나 아니면은 특정 발신인이 보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당 폴더에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놓는 거죠. 또 다른 메일박스 관리는 트리아지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분류하는 건데요. 메일 리스트에 라벨이나 플래그를 해놔서 본인만의 표식을 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메일함에 이런 이메일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적색 라벨을 붙이면은 퇴근 전에 꼭 회신해야 되는 건, 블루 라벨은 회의나 미팅에 참석해야 되는 건들, 옐로우 라벨은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정보,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규칙을 설정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규칙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자체도 혼란스럽고 그 규칙을 실행하기 위한 정리를 위한 업무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권장은 최소 2-3가지나 최대 5가지 이내에서 본인의 트리아지를 정하고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루틴하게 활용하면서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일하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항상 보는 사람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보이는 화면이 상대방에게도 보이겠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이메일에 담았으니 잘 내용 전달이 됐겠지, 자료가 메일에 첨부되어 있으니 수신인이 열어서 확인하겠지. 이메일도 대화처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수신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춰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독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나는 8-9 사이즈 폰트가 가장 보기가 좋은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폰트 사이즈를 좀 더 키워주고요. 적절하게 줄바꿈도 진행이 돼야 되고, 항목이 너무 많으면 넘버링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볼드체라든지 밑줄 또는 한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하이라이트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컬러나 형광펜 이런 거는 남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이메일에 참조와 수문 참조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CC, 참조인데요. 말 그대로 메일을 수신하는 사람들도 같이 참조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to를 팀장님으로 하고 CC를 같은 팀원들을 넣으면서 어떤 이메일로 보고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팀장님께 보고한 자료를 송부하는 이메일이 되면서 같이 받아보는 팀원들도 제가 보냈습니다 또는 중요한 내용이니 같이 참조하세요 이런 의미가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안 쓰면 메일을 쓸때 to 팀장님, to 누구누구 대리님, to 누구누구 과장님 이렇게 이제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BCC, 수문 참조 또는 비밀 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메일의 to 수신자나 CC 수신자가 BCC의 수신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궁극적으로 BCC 수신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능이죠. 이런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장님이 이 메일은 중요한 정보이니 임원들에게만 송부하세요 라고 지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메일을 보낼 때 to를 임원분들로만 설정을 하고 BCC에 팀장님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임원들에게만 이 메일을 보냈구나 그리고 팀장님이 지시한 업무를 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간혹 이건 비밀인데 몰래 보세요 라는 의미로 활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이메일로는 장난을 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임원이 수신인 30명 정도 이메일에 전체 회신을 하면서 엄청 깼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무슨 생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겁니까? 1시간 뒤에 팀장들 다 모이세요. 근데 이 메일을 친한 동료에게 포워딩하면서 발작 버튼 시작됐다. 지금 난리도 아니야. 비상. 이 메일을 받은 분만 보고 웃고 끝내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사람이 또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요. 그러다 누군가 실수로 상사나 불특정 인원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참사입니다. 사실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은 생각보다 빠르게 전파가 되거든요. 매우 희박한 확률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의 사례가 발생할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강제로 지우지 않는 한 특정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메일박스에 보관되고요. 그래서 업무 이메일은 오피셜한 비즈니스 레터라는 인식을 항상 갖고 계셔야 합니다. 매번 딱딱하게 말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친구들과 농담하는 SNS와는 다른 속성이 있다. 또 하나 팁은 메일을 확인하거나 답신하는 타임슬롯을 정해놓으라는 것인데요. 저처럼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수많은 메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저는 하루에 작게는 몇십 통, 많게는 최대 100에서 200통 사이에 이메일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회신할 거야. 항상 신속하게 이메일에 리스폰스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의 미덕입니다만 본인의 생산성이나 루틴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메일도 처리하고 회의도 참석하고 보고도 하고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이메일 업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메일에 치여 사느라 정작 중요한 일이나 회의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특정 시간대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면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메일을 확인하고 답신하는 시간, 이후에는 오후 1시, 2시 사이에 마찬가지로 메일을 확인하고 답신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루틴을 정해놓고 최대한 운영을 하시는 것이 본인의 업무 효율 측면에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생산성 도구 연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메일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죠. 사람의 명단, 정책 자료, 주요 일정, 해야 할 일, 교육자료, 공지사항, 웹페이지 링크 등 이걸 클릭 한두 번으로 캘린더에 저장되게 하거나 나중에 읽을 자료는 에버노트, 노션, 원노트 등으로 트랜스퍼되게 해놓으면 편리하겠죠. 공유할 자료들은 MS 팀즈나 디스코드 등으로 쉐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AI 기술을 통해서 이런 생산성 도구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여러가지 툴을 한번 써보고 본인에게 맞는 툴을 연동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날로그에 익숙하신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이어리를 쓰거나 자료들도 파일처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는 너무 많은 데이터와 이메일, 자료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대한 정보 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 경쟁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너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도 품격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감사나 인사의 말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것도 사족으로 느끼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메일을 쓸 때도 느껴지는 격한 감정의 단어, 이따위, 도대체, 어쩌라는, 당신들이, 이런 단어는 주위 동료들 뿐만 아니라 파트너사와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메일은 공적 속성이 있고 보관되고 기록됩니다.
끝으로 오타 및 내용 확인에 대한 것을 권장드립니다. 작성을 마치고 최종 보내기 전에 오탈자는 없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to cc, bcc 수신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서를 삽입할 경우 자료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수신자가 볼 화면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조금 습관이 되면은 퀵 스크리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지금껏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주요 메일들을 작성할 때 대부분 마지막에 검수를 하는 편인데요.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탈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숫자 같은 경우는 한두 개만 틀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첨부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미지가 깨지거나 링크에 오류가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발생했을 때는 이걸 바로잡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잘못된 걸 수정해야죠. 다시 배포해야죠. 정정해야죠. 맞는 수신인에게 재전달해야죠. 이런 걸 수정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검수를 짧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 이메일에 대해 지켜야 할 내용들과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이메일의 홍수 속에서 일하게 될 텐데요.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